자, 여러분, 교재 63쪽, 로진 램머는 지금까지 한 2사람이 제출했네. 응? 왜 평소보다 숙제 제출이 좀 느리네. 수요일 전까지는 다 제출해야죠. 자, 교재 63쪽 보면은 이 내용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했지만 그림 2-3에 이 스모그 시기와 평상 시기에 이 파티클의 분포를 비교했는데, 그러니까 평상시는 점선으로, 스모그 시기에는 붉은 선으로. 그런데 이 A 그림에는 대기 입자의 질량 농도, B는 황산염, Y축 스케일이 다르죠, 그죠? 입자는 200에 가깝고 큰 게, B의 황산염은 150 정도에 가깝고, 그 다음에 C의 질산염은 100 가까이 숫자가 가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스모그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오염시킨 그런 인위적인 오염. 스모그 피리어드는 인위적으로 오염되는 시기고, 평상시는 좀 자연적으로 먼지가 부유한 상태인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스모그 시기에는 이 1마이크로 이하의 그 파인 파리클, 미세 입자 농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평상시에는 먼지 농도가 전체적으로 낮고 상대적으로 콜스 파리클의 평상시에는 콜스 파리클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크고 전체적으로 농도가 낮고, 스모그 피리어드는 전체적인 농도가 올라가고 먼지가 많아지고, 특히나 미세입자 쪽에서 농도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안개 낀 아침에 뭐 조깅 같은 거 하면 좋네 안 좋는데,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죠. 어떤 이런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 날씨가 안 좋을 때 뭐 조깅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스모그가 존재한다. 그래서 뭐 우리 사람의 기관지에 많이 들어올 미세 입자의 농도가 많아진다는 건데, 또 다른 관점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공기 오염 상태는 빛의 어떤 힘을 조절하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하나는 스캐터링, 쉽게 말해서 반사해서 튀겨내는 걸로, 또 하나는 absorption, 먹어치우는 걸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먹는 것은 자기 내부로 흡수하는 거니까 인바운드고, 바깥으로 날려보내는 것은 바깥쪽이니까 아웃바운드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런 현상이 궁극적으로 어떤 빛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현상이, 우리가 어떤 빛을 보고 또는 우리가 여러분을 거리에서 일정하게 본다든가 또는 뭐 먼 거리를 본다든가 항상 그 빛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현상을 스캐터링을 한다든가 또는 업소옵션을 한다든가 어떤 변화를 초래하게 되죠. 그 변화가 어떤 식으로 가고 무엇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의미를 갖는지, 이런 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visibility reduction 해서 시정 감소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비가 오고 공기 중에 먼지가 싹 제거된 그런 조건에서는 멀리까지 볼 수 있지만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계속 좀 나쁜 조건이 유지가 되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도 좁아지고 거리가 이제 답답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죠? 그런 현상이 모두 이 두 가지 스캐터링과 업소르션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어디? 이거. 응? 어디? 점 곱하기 점 t.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ext. 마이너스 시그마 ext. 여기 시그마 ext 있죠. 나중에. 자, 우리가 어떤 이 빛의 세기를 조절하는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가 스캐터링과 업소옵션이라고 하는데, 이 내역을, 내용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하나 형상화하면은, 자, 빛은 어떤 미디어를 통과하면 최초의 세기가 I 낮이면 어떤 가스청이라든가 또는 물이라든가 또는 뭐 투명한 유리라든가 어떤 고체를 통과하게 되면은 빛의 강도는 어떠했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변화된 빛이 I, 최초의 세기가 I 낮이라고 하면은 이 미디어 그리고 길이 이런 변수하고 이 빛의 강도를 하나의 식으로 표기하면은 di는 마이너스 시그마 ext, 그러니까 이 시그마 ext는 extinction coefficient, 빛의 extinction이라는 게 뭡니까? extinct. 응? 이 단어는 뭐죠? extinct란 말? 응? 영어 단어를 공부를 잘 안 하나? 소멸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extinction, 그럼 명사가 돼서 소멸 개수, 우리말로는. 소멸 개수에 줄어드는 것이니까, 빛은 줄어드는 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최초의 빛, 거리의 함수로 빛의 변화가 되니까, 이것을 적분식으로 바꿔주면은, i는 i not 곱하기 exponential, 바로 마이너스 시그마 ext 곱하기 거리 이렇게 돼서 어떤 최초의 빛은 어떤 물질의 소멸 개수만 우리가 정의를 하고 통과하는 거리만 안다면 최종적인 빛을 수식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바로 이 소멸 개수라는 건데, 이것이 오늘 수업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소멸계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 어떻게 화장지 같은 게 좀 있는가? 뭐 휴지. 아니, 뭐 없나? 지금, 됐어. 너무 또 손수고 있는데. 땡큐. 고맙네. 자, 미안합니다. 자, 우리 소멸 개수라는 게 무엇인가? 소멸 개수를 고려할 때는,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떤 빛을 통과하는 그 박스 안에 또 가스냐, 리퀴드냐, 솔리드냐 이렇게 미디엄을 따졌는데 공기 중에서는 우리 일반적인 물리적인 조건 이야기할 때는 어떤 물질의 조건은 가스 상태냐 또는 고체냐 액체냐 이렇게 따지죠. 근데 공기 중에서는 오로지 두 가지만 존재한다. 가스냐 파리클이냐. 파리클 안에는 고체와 액체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공기 중에는 우리가 삼상을 따질 필요가 없고 두 가지만 따져주면 되고, 그 다음에 빛이 경감하는 방법은 바로 업솔션이냐 흡수냐 또는 스캐터링 산란이냐인데, 이 현상이 미디엄은 두 가지고 또 어떤 경감의 방법은 다른 또 두 가지니까 전체적으로 네 개의 조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는 4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익스텐션 코에피션트는 크게 네 가지 컴포넌트로 구분합니다. 자, 지금 두 개의 미디어와 두 가지 현상을 곱해서 네 개라고 했는데, 주로 가스 쪽에 작용하는 것 중심으로 보면은 가스 쪽의 스캐터링,
또는 가스 쪽의 absorption, 흡수. 두 가지 현상. 가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있고, 입자 쪽에서 흡수, 입자 쪽에서 산란. 결과적으로 이 extinction coefficient는 공기 중에서 가스와 입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네 가지 컴포넌트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눌 때 어떤 가장 기준점이 바로 wavelength of light, 빛의 파장대보다 작은 입자, 그러니까 뭐 거의 그런 입자는 이제 뭐 가스에서 입자로 전환되는 그런 상태라든가 주로 이 가스에 관여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입자가 상대적으로 어떤 공기 중에 분포하는 게 가스에 비해서는 훨씬 미미하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 레일리 스캐터링은 주로 가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입자도 빛의 파장대보다 더 작은 입자가 존재한다면 레일리 스캐터링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이 파티클 쪽은 스캐터링한 현상을 미라는 MIE라는 영국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미 스캐터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이 흡수와 관련된 부분은 그냥 빛을 먹어치우는 걸로 끝나니까 단순히 어떤 뭐 큰 입자가 있어서 빛을 자기가 잡아먹는다 그걸로 끝나지만, 이 산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교재를 보면은 사실 5장으로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서 197쪽을 여러분 보면은 지구 대기층을 통하여 지구의 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 이상이 과시광선 영역의 파장대에 걸쳐서 집중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래서 이 거의 5-6을 보면은 지구 대기의 상부와 하부의 태양 복사 스펙트럼과 지구 대기 성분의 물질에 따른 파장별 흡수 영역, 이렇게 해서 각 물질마다 어떤 그 스펙트럼, 자기가 빛을 흡수하는 영역들의 이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죠, 그죠? 그리고 교재 198쪽으로 넘어가서 5-33 태양 복사의 산란에서 우리들이 시각을 통해서 보는 빛은 광원으로부터 우리 눈까지 직접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산란이라는 물리적 과정을 거쳐서 도달한다. 그래서 대기 중에는 기체 분자, 구름, 분진, 에어로졸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태양의 복사광들도 이들에 부딪히면 여러 방향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이를 산란이라고 한다. 우리는 물체에 부딪혀 물체 주위로 산란할 빛을 보는 거고, 푸른 하늘과 흰 구름, 붉게 물든 석양, 하늘 저편에 걸린 아름다운 무지개 등과 같은 모든 과학적 현상들도 빛의 산란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 중에서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입자의 크기가 입사하는 빛의 파장에 비해 아주 작을 경우, 지금 방금 언급한 레일리 스캐터링이라 불리는 산란 효과가 나타난다. 이 경우 빛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부딪힌 입자의 앞뒤에 대칭되도록 빛이 산란되고, 레일리 산란의 경우 그 세기는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이, 맑은 날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대기 중에 입자들이 거의 없는 관계로 입자가 없어서 공기 입자에 의한, 즉 가스에 의한 산란이 우세하게 되고, 이때 레일리 산란의 특성에 의해서 파장이 짧은 청색광에 가까운 파장이 긴 적색광보다 더 강하게 산란해서 청색이 우리 눈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결국 태양은 노란색이지만 햇볕은 노란색으로 이글이글되지만 우리가 하늘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비치는 이유는 이런 그 레일리 스캐터링에 의해서 공기의 분자라든가 공기의 어떤 가스 성분들이 효과적으로 산란해서 그래서 빛을 튀겨내니까, 파란색 빛이 더 강하게 튀겨내니까 우리 눈에서는 파란색을 더 잘 볼 수 있고, 또 수평적인 거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은 좁지만 하늘은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도 우리가 투명하게 하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레일리 효과, 레일리 산란 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그 레일리 산란이라는 게 어떤 시각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데, 이런 현상은 이 입자의 스캐터링과 가장 큰 차이는, 입자는 어떤 빛을 받으면 튀겨내는 게 정면으로 자기가 받은 만큼 앞으로 반사시켜버리는 것으로 끝나는데, 가스의 경우는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 에너지를 360도 모든 전체 방향으로 다 튀겨내고, 또 그 자기가 가진 파장에 비해서 사성의 어떤 반비례하는 형태로 이제 강해진다고 했죠. 그 효과는 입자에 비해서 어떤 전방향 그리고 사성배만큼 어마어마한 효과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레일리 스캐터링에 대비해서 미스캐터링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또 반면에 이제 이쪽 부분들, 단순히 이제 흡수하는 영역의 힘은 지금 어떤 지구 온난화라고 어떤 글로벌 지구 온난화 현상 또는 뭐 지구 기온의 어떤 클라이밋의 어떤 변화를 주로 이야기할 때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어떤 복사 에너지를 잡아들이니까 지구가 점차 뜨거워진다고 하는데, 바로 어떤 그런 효과를 가장 경감시키는 부분이 이런 absorption 같습니다. 에너지를 어떤 반사 지구가 받아서 계속 잡아들이는 것에 비해서 이런 입자들이 흡수하는 것, 또 특히 이제 튀겨내는 것, 되돌려주는 것.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단순히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자꾸 가두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빛들, 그러니까 파티클들의 경우는 가스가 아니고, 일회용으로 봐야겠죠. 입자들은 그 빛 에너지를 순수하게 반사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기상이 온도가 자꾸 올라가는 것에 대한 그 네거티브 효과, 온도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도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우리 지구의 클라이밋 컨디션에 대한 조절,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내려주는, 근데 상대적으로 올려주는 역할이 크니까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계속해서 자, 이런 이론들, 우리가 지금 산란과 흡수에 의해서 어떻게 가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휴지가. 청소를 이러고 있었어. 자, 우리가 빛이 소멸되는 것과 가시도, 우리의 그 시계의 관계를 수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론이 필요한데, 그 lower limit of visibility. 자, 우리가 어떤 볼 수 있는 어떤 가시도의 lower limit, 가장 최하 바운더리는 when the light intensity or contrast, 우리가 텔레비전에 뭐 흑백 명암 조절할 때 contrast라는 표현을 쓰죠. 이 최초 unattenuated, 그러니까 최초 어떤 빛의 강도에서 2%로 줄어들었을 때, 그러니까 98%의 빛이 날아가고 한 2% 정도가 되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사물과의 관계는 빛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좋으니까 빛의 영향을 그렇게 체감 못하겠지만 사람들이 나이 들고 눈이 자꾸 나빠지면 어떤 그 볼 수 있는 거리도 좁아질 정도로 빛이 작아지면 보는 부분도 더 축소가 되는데, 여하튼 물리적으로 2%의 빛이 남은 상태가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수 있는 임계점, threshold라고 합니다. 2% 넘어오면 잘 볼 수 있고 2%가 되면 그때부터 급격히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접근식으로 표시한 거,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최초 빛에 대해서 최종 빛, extinction coefficient, 거리, 이 함수를 빛이 98%가 날아간 상태, 0.02만 남았다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거리는 여기서 L은 limit of visibility, 가시 한계 거리라고 표현하면은 extinction coefficient 나누기 마이너스 로그 0.02는 3.9가 돼서 우리가 어떤 그 빛의 소멸 계수만 알면은 그 값 나누기 3.9를 하면은 가시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소멸 거리라는 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숫자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1보다 훨씬 작은 일반적인 상태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공기 중에는 우리가 최초 이 수업 시작할 때 가장 절대적인 게 질소 79%, 산소 20% 이렇게 존재하고 각종 오염물질들이 존재해서 그죠? 자, 그래서 순수하게 공기 중에 질소라든가 또는 산소만 존재하고, 즉 어떤 오염물질, 빛을 다른 파장대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오염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질소와 산소만 존재하고 또 입자상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때 어떤 빛이 소멸되는 것은 순수하게 이 레일리 스캐터링에 의해서 좌우가 되죠. 그죠? 이 레일리 스캐터링에 의한 소멸 개수는 약 0.65 마이크로미터 레인지. 자, 빛의 파장이 0.65 마이크로, 그러니까 650 나노미터일 때 0.005 킬로미터에 마이너스 1성 이렇게 됩니다. 또 그리고 0.45 마이크로미터일 때는 0.03 킬로미터. 그래서 만약에 어떤 우리가 바다, 그러니까 고도 제로, 높이 제로 상태에서 0.45 마이크로미터라는 파장이 조절된다고 하면 대략 지금 0.03으로 나눠주면은 130km 정도까지의 거리, 우리가 바다를 볼 때 130km 정도의 거리까지는 시원하게 앞을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본다는 게 통과하는 영역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뭐 시력에 따라서 그 사물의 어떤 구체적인 형상은 2차적이고 그 물리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까지 가시 영역이 늘어난다는 거죠. 네. 오염물질이 전혀 없을 때, 이론적으로. 자,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이런 가시 영역은 더 증가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이 가시 영역이 더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최초에 이 수업할 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공부했죠. 온도, 압력의 변화도 있지만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의 또 큰 특징이 뭡니까? 공기 중에 물질의 덴시티가 희소해져서 공기를 구성하는 물질들 자체가 아주 없어진다고 했죠. 공기의 어떤 몰레큘러 볼륨 같은 게 굉장히 커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 말은 레일리 스캐터링을 하려면 공기 중에 어떤 분자 같은 게 있어야 레일리 스캐터링이 일어날 텐데 어떤 그런 분자 대상 자체가 희박해지니까 그 어떤 가시 영역은 더 확장돼서 우리 하늘을 볼 때는 더 높은 것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limit of visibility, LV 값은 어떤 매개냐 또는 어떤 빛의 영역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변화하게 되고, 우리가 이 네 가지 컴포넌트들을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네 가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공부한 내용 중에서 어떤 그 산란, 흡수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미스캐터링으로 가느냐 또는 레일리 스캐터링으로 가느냐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뭐라고 했어? 응? 산란이 입자가 아니라 그 빛의 웨이블랭스보다 작은 쪽으로 가면은 레일리 스캐터링이 일어나고 큰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 미스캐터링이 일어난다. 그 웨이블랭스 오브 라이트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어떤 결정적인 거라고 했죠. 근데 레일리 스캐터링은 뭐 가스나 입자에 다 일어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영역에서는 가스가 다미넌트하니까 레일리는 가스 쪽으로, 미스캐터링은 무조건 입자로. 그래서 미스캐터링의 경우 수식적으로 중간고사는 지금 우리 공부하는 입자 그리고 요게 끝나면 공부할 가스상 오염물질까지 아마 범위가 될 것 같고, 참고로 지금 우리가 이제 입자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입자상 오염물질 때문에 뭐 폐암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KBS 방송에 매일 아침 10시 되면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들 뭐 출근하기 바쁘겠지만 내일 아침 10시에 우리 입자 공부한 거 잠깐 뭐 텔레비에 소개되니까 시간 있는 사람도 한번 보시도록.
자, 우리가 어떤 빛의 소멸을 가스와 입자, 산란과 흡수 이렇게 2 곱하기 4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경우의 수가 상당히 다양한데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떤 레일리 스캐터링을 이야기한 것은 어떤 산란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볼 수 있는 한계, 최고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오염물질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입자상 오염물질이 존재할수록 볼 수 있는 거리는 좁아지는데, 어떤 그런 걸 배제함으로써 단순히 산란 효과만 존재할 때 얼마나 볼 수 있는가 이걸 따졌고, 지금은 또 다른 어떤 하나의 극단적인 영역인데, 가스상 오염물질을 배제하고 입자상 오염물질 많이 존재하는 그런 영역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자상 오염물질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건 산란이 중요해서 상대적으로 흡수는 단순하게 먹어치우면 끝나지만 산란이 미치는 영역을 위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가시 영역을 시그마 익스팅션 나누기 3.9 2%만이 남는 빛의 영역을 표기한다고 했고, 또 하나는 이런 조건에서 빛을 잡아먹는 현상이 심플리 미스캐터링, 스캐터링 파리클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면은 이런 수식은 두 가지 방법으로 표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NKR 스퀘어, 그러니까 어떤 입자 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위라는 입자, 어떤 반경 부피 내에서 그 입자가 몇 개 있느냐. 그리고 이제 K 파이 R 스퀘어, K 값은 스캐터링 에어리어 레이쇼, 그 입자들이 얼마나 스캐터링 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어떤 호모지니어스한 상태를 따져서 모든 입자들이 수백 수천 개 있지만 거의 같은 성격을 가진 입자들이 존재할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공간 영역에 있는 입자의 개수와 그 입자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만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기 중에서 그런 입자가 호모지니어스한 상태가 아닐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입자의 물리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입경이라든가 또는 N 값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이것을 인티그레이션해서 스캐터링 익스팅션 코에피션트 구할 수 있다는 표시고, 여하튼 중요한 이건 기본적인 수식은 호모지니어스 하든 또는 헤테로지니어스 하든 다 기본적으로 같은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상태, 즉 순수하게 그 입자들에 의한 산란에 의해서 빛이 소멸된다라고 하면은 이 소멸 함수식과 시그마 스캐터링 값을 두 개 합해주면은 LB 값은 5.2 시그마 P R K C, P는 농도고, 자, 저기 들어가는 수치가 저렇게 변화되는 이유는 3분의 4 파이 R 삼성 이 값과 3.9 이것을 이제 다 뒤집어주면 저렇게 정리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입자의 밀도, 레디어스 이런 거 말고 농도 자체를 표기하는 게 우리가 원에서 어떤 그 원에 대한 표면적 따질 때 우리가 3분의 4 파이 R 삼성 따지죠, 그죠? 그 부피에 대한 거. 자, 그래서 이런 함수를 다 조합하면은 순수하게 스캐터링 파티클에 의한 부분은 입자의 밀도, 반경, 농도, K값 나누기 5.2의 형태로 이 두 개의 함수를 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좀 추가적인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